뭐야 이거 비트코인. 야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 넘었어? 말이 됩니까? 아 머스크 형 큰일 하셨네. 네, 오늘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형이 비트코인을 1.6조 원어치를 사셨다고요. 와 1.6조로 뭐 간에 기별이나 가겠냐마는 일론 머스크 형이 뭘 하면 세계가 주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여서 비트코인 가격이 미친듯이 치솟았습니다. 보름 전까지 3천만 원이던 게 갑자기 지금 5,100만 원, 네,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어요. 와 미쳤구나. 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거 보고서 빵 터졌습니다. 요즘 커뮤니티가 아주 대단해요. 이게 요즘 커뮤니티들이 엄청 발전해서 이제는 무슨 어지간한 증권 전문가들이야. 하이먼 민스키 이론이라고 아시나요? 이거 몰라요? 그래 이게 모르는 게 정상이야. 주가가 좀 떨어졌다, 뭐 비트코인 폭락한다 이러면 항상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 보면 이제 주가 폭락하는 순서예요. 여기 보면 현명한 투자자가 처음에 투자를 해. 그러면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기관 투자자가 투자해. 그리고 나서 대중 참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하다가 이제 아니야 이거 현실이 아닐 거야 이러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으악 하면서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떨어진다는 얘기죠. 실제 가치보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좀 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정상화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기 올라탄 사람들은 그냥 죽는다는 거죠.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 전체에서 사실 원래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게 폭락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갖고 일희일비하지 마라, 요 내용을 요 그래프에다 넣은 거예요. 하긴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말이 좋아서 장기 투자지, 나는 여기서 샀는데 지금 이 꼭지에서 샀는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이게 내려와서 올라가면 이게 무슨 정상화냐고, 나 여기서 죽겠다고, 나는 이런 느낌이 들죠. 개미들은 여기 밑에서 여기서 툭 떨어졌을 때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요. 이걸 개미 털기라고 하잖아요. 전문가들은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개미 다 털고 나면 기관이 산다. 그 그래프예요.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요즘 주식 천재라는 말을 들어요. 항상 국민연금 하면 뭔가 주식에서 망하고 우리 돈 다 까먹고 그런 사람들 아니었냐?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2014년에 애플 주식을 2천만 주 샀어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2천, 야 통 크시다. 한 큐에 2천만. 그때 애플 주식은 그냥 다 올랐다 그랬어.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봤어요. 그때 9,200원에 샀대. 지금 얼마? 15만 원이죠. 16배 올랐대. 미쳤죠. 지금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테슬라를 샀어. 그때 당시에 테슬라는 개 잡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테슬라 샀다 그러면 저 바보, 그거 회사 망하는 회사 주식을 왜 사냐고 했어요. 그 주식을 91만 주 샀다고 합니다. 87배 8,700억 원이 됐대요. 7년을 들고 있었어. 7년을. 야, 주식 투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거 샀다고 해요. 정말 대박입니다. 이 적중률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 아 이래서 선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장기 투자의 힘인 거예요. 장기 투자하니까 이게 망하지 않을 회사인 게 확실하냐? 확실해요. 저평가된 거 확실해? 확실해요. 그러면 계속 들고 있어. 그래서 들고 있었던 거겠죠. 우리가 국민연금 타먹을 때까지 이게 고갈되지 않겠냐 이거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뭐 고갈되기는커녕 보너스 막 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되면 아마 국민연금에서 에이 그거 한 2,300만 원 받아서 그거 되겠어요? 에이 2배 드릴게 2배. 열심히 일하셨는데 에휴 포르쉐 한 대씩은 뽑으셔야지. 한 달에 무슨 500만 원 갖고 누구 코에 붙여. 요즘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쓰셔야죠. 이러면서 갑자기 막 빵빵 줄 것 같습니다. 물론 농담이고요. 국민연금이 미국에서 투자한 종목이 무려 4,000개가 넘어요. 전체 평균을 보면요,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샀다 이게 아니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기존에는 화폐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고 그냥 투기를 위한 그런 투기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다. 비트코인으로 물건도 살 수 있고 이건 화폐로 우린 인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높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뭐 비트코인으로 그 전에 살 수 있는 거 없었냐? 있었어요. 우리
위블로 시계 있잖아요. 위블로 빅뱅 시계라는 게 있어요. 빅뱅을 기념하는 시계야. 비트코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210개만 만들었다고 하죠. 이거는 현금을 주고 사고 싶어도 못 사. 5천만 원 들고 가서 저한테 좀 파세요. 그래도 안 팔았어요. 비트코인으로 바꿔 오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비트코인으로만 살 수 있었어요. 몇 비트코인이냐면 4비트코인. 그때 위블로 시계 중에 엄청 싼 거였어. 처음 나왔을 때 2천만 원대였고 그게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폭락하면서 야 위블로 시계가 야 1,000만 원대란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엄청 비웃었죠. 근데 지금 그 시계 갖고 있는 사람 얼마가 된 거예요? 2억 4천만 원이야. 야 2억 4천만 원이 됐어요. 갑자기 2천만 원짜리 시계가.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살짝 애매한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뭔가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조금씩 열고는 있습니다. 테슬라가 뭘 했냐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가 요번에 한 말을 보면요, 현금 수익을 극대화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그래? 그냥 투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이상한 건가?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로또 샀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건가? 가볍게 한 판 땡겼어요 형님들. 네, 이해하시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끝이지 않고 향후에 암호화폐에 더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조금 끌어올리겠다라는 멘트죠. 이거는 뭐 떨어지면 내가 더 살게, 떨어지면 내가 물타기 한다, 걱정 없이 지르세요 형님들, 뭐 이런 거예요. 아 역시 장군님 역시 뭔가 좀 아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아주 신났죠. 그리고 나중에 자동차를 구입할 때 결제 수단에 비트코인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자동차라고 얘기했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아니면 오르면 또 어떻게 해? 그래도 그 비트코인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을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선 둘 중에 싼 걸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선 무조건 어느 쪽이 됐든 손해일 텐데 둘 중에 하나로만 살 수 있게끔 해놓으면 그건 좀 재밌겠네요. 예를 들어서 로드스터는 비트코인으로만 살 수 있어요. 2비트코인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괜찮겠는데? 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다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테슬라 입장에선 떼돈을 벌었습니다. 사자마자 20%를 벌었어요. 1조 7천억 원을 샀으니까 보름 만에 3,400억을 그냥 번 거예요. 사실 투자는 그 전에 한 거죠. 그 투자한 것이 이미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샀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아마 일론 머스크가 못해도 20% 이상 30%까지도 가져갔을 거예요. 나는 왜 안 샀지? 이런 생각이 들죠? 잠깐만, 비트코인 사야 되겠나? 아 뭐야, 비트코인 떨어지고 있네? 영상을 찍는 와중에 폭락하고 있어. 와, 이 잡주. 와. 일론 머스크가 투자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니까 20% 오른 거예요. 이게 사실 비트코인의 약점이기도 한데 몇몇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매입을 잔뜩 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전체 총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이 요동치게 되는 거죠. 현금은 내가 이걸 풀든 안 풀든 현금의 가치는 그렇게 오르내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거는 총량이 지금 1,000조라고 했을 때 비싼 가격에 1,000억만 팔리면 나머지 1,000조의 가격이 확 뛰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시장 참여자가 그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빠르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이걸 화폐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작년에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현금 대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를 피델리티가 매입하기도 했고, 페이팔이 미국에서 가장 큰 결제 시스템인데 페이팔이 아직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곧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시작할 텐데,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는 그냥 아마존에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 살 수 있고요. 당연히 온라인 모든 스토어에서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거래를 시작하면 이걸로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연간 올릴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매장이 다 화폐를 받아야 되는데 새로운 화폐를 갖고 어떻게 그걸 다 뚫을 수가 있어? 암호화폐가 아무리 생겨도 이게 실제 거래에서 생길 가능성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페이팔이 한다니까 그럼 되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페이팔 자체가 결제를 어차피 신용카드 업체로부터 받아서 결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비트코인을 받아서 결제를 내가 해줄게, 내가 보증할게 내가 라고 하면 페이팔에 가맹돼 있는 모든 가맹점이 다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페이팔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그런 어떤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페이팔이 일론 머스크가 세웠죠.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의 전신인 엑스닷컴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약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비트코인 세금 얘기가 지금 나왔죠. 비트코인이 워낙에 현실화 됐잖아요. 전에는 이건 그냥 없는 것처럼 했어요. 그냥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이 자체를 인정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돈이 돼버릴까봐. 화폐는 정부가 주도할 수 있어야 되고 정부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싸제 화폐를 들고 와서 이게 화폐다 이래버리니까 그거 불법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그렇다고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세금을 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해외 주식을 하면 25%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직 없어. 비트코인을 내가 사서 이걸 자식한테 양도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근데 내년부터 비트코인에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호재예요. 오히려 아 그래? 그럼 비트코인을 인정한다는 얘기네? 정부가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거기 세금 매긴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화폐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서 올해는 엄청난 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폐라는 게 원래 실제로 없잖아. 인간 외에는 어떤 동물도 이런 가상 개념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돈을 믿지 않으면 돈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한테 뭐 금덩어리 주면서 바나나 나랑 바꾸자 그러면 저기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돈의 기원을 보면 리디아라는 곳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로마에서 돈이 만들어지면서 로마 황제의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황제의 얼굴을 넣고 보증하겠다 이거지. 이거 만약에 위조해 가짜로 만들어? 가짜로 만들면 황제의 얼굴을 위조한 거야. 또 황제의 얼굴을 이렇게 했다. 야 이건 거의 사형이죠, 사형.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통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돈에는 왕이나 뭐 존경받는 유명인 얼굴을 넣게 된 거죠. 그럼 비트코인은 뭔가? 비트코인은 누구도 위조할 수가 없죠. 얼굴 같은 거 그려놓을 필요도 없어. 화폐의 가장 중요한 지점인 누구도 위조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누구든 마음껏 생성할 수 없는 거,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화폐가 화폐로 정말 믿어지는 이유는 내가 그 화폐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원화가 통용되는데 원화를 10% 정말 부자만 갖고 있어. 나머지는 아무도 원화가 없어. 그러면 그걸 누가 돈으로 인정하겠어요? 야, 나 그딴 거 안 키운다. 야, 금덩어리 갖고 와. 아니면 물물 교환하자.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화폐라는 게 일정한 임계치 이상, 일정 숫자 이상의 사람이 들고 있어야 되고 그걸 사람들이 믿으면 이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가치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건 처음부터 설계를 아주 잘했기 때문이에요. 이 비트코인은 초기에 채굴이 정말 쉬웠고 정말 가치가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심심풀이처럼 그냥 막 퍼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 세계에서 정말 많은 인구들이 이 비트코인을 조금씩 갖게 됐고 이제는 그 비트코인이 무려 1000조에 달하게 됐습니다. 1000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폐가 가치가 빵이 됐다. 그럼 그걸 들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죠. 누구나 다 이것의 가치를 계속 인정하게끔 그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건가? 이거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 화폐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물건을 사는데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금, 은 이런 것도 사실 물건 살 때 쉽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이렇게 쉽게 통용되진 않지만 이게 하나의 재화라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존재 의미가 있고요. 기술 발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유통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들도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BMW도 BMW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BMW 코인을 만들어서 BMW 오너들한테 코인을 지급하고 그 코인을 가지고서 여러가지 BMW 라이프 스타일 제품을 산다거나 주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차를 한다거나 뭐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BMW도 만들어 놨죠. 사실 기아차나 현대차도 뭐 오토큐 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요. 현대차는 블루 포인트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사용처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블루엔지에서만 쓸 수 있는 블루 포인트, 이거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다 암호화폐로 주면 됩니다. 현대차 블루 포인트 크립토커런시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거기서만 쓸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서 현대차 전용의 시승센터를 예약한다거나 뭐 시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차를 살 때 쓴다거나 뭐 등등등을 하는데 이걸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요즘 이렇게 주가나 비트코인이 치솟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올라서 좋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관심이 없던 분들도 아니 내가 이게
비트코인 안 하면 지금 뭔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주식 안 하면 나만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들은 원래 좀 얻는 것보다 얻지 못하는 게 나타났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투자하거나 이럴 때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거, 이거는 변동성이 워낙 큰 재화고 이런 데 투자한다는 건 정말 신중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지난 3년을 놓고 보면 계속 바닥을 치던 가상화폐예요. 그러니까 이걸 빚을 내서 투자한다, 이런 건 너무 위험하고요. 여러분들 적어도 3년 이상은 정말 존버가 가능한 돈으로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cha.